태국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한글 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일본어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국제평가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태국에 대한 교육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태국 교육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듣고 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길래 태국이 이토록 당황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케일라입니다. 미국 국적의 교육 컨설턴트로 태국에서 벌써 3년째 근무하고 있죠. 방콕의 무더운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교육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발표 내용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초중등 제2외국어 과목에서 한글을 전면 제외하고 일본어를 확대 채택하겠습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태국에서 한글 교육은 꽤 성과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한류 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한글을 버리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호하기만 했어요. 정책적 판단이다.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이 결정의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꾼 이유가 뭘까 하고 말이죠. 분명히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한글 교육이 나쁜 결과를 보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신문을 펼쳐보니 이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태국 사회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환영했지만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죠. 특히 이미 한글을 배우고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태국에서 지켜본 한글 교육의 성과를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한글을 배우면서 그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태국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 학습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 문자라서 규칙만 익히면 모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는 복잡한 성조가 있는 태국어와는 다른 매력이었죠.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체계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것이 다른 과목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한글 교육을 포기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육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분명히 이 결정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이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충분한 검토나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열린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일본인 자문가 니시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일본 외무성 출신이라고 소개받은 니시다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는 결국 한류 문화의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니시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학문적 가치나 실용성 면에서 볼 때 일본어가 훨씬 우수하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폄하하는 발언들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그의 말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니시다는 계속해서 일본식 교육 모델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이 진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본과의 교육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는 마치 한국어 교육이 태국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투자 현황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했죠.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세요. 앞으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반면 한국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어요. 한국어는 젊은 층의 오락 문화와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학문이나 비즈니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교육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니시다와 마주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는 의외로 친근하게 대해주더군요. 케일라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자 니시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한국어도 배울 가치가 있죠. 하지만 한정된 교육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본어가 더 실용적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한국어를 하찮게 여기는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과학적 문자 체계인데요. 니시다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문자가 과학적이라고 해서 그 언어가 실용적인 건 아니죠. 중요한 건 현실적인 활용도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짜 한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아쉬웠어요. 니시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태국 교육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니시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마치 비즈니스 계약처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태국 주요 학교들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차 여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학생들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방콕 시내의 한 중학교에서 만난 학생 쏨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본어는 너무 어려워요. 한글은 금방 읽을 수 있었는데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외워야 한다니까요. 쏨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의 혼란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한글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었지만 일본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따로 외워야 하고 거기에 한자까지 더해지니 학습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죠. 특히 문법 체계가 태국어와 많이 달라서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글의 경우 비교적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구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빨랐는데 일본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음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어 발음은 태국 학생들이 따라하기 쉬웠지만 일본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는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한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는 재미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규칙이 있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는 그냥 외우기만 해야 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 학생의 말에서 한글 교육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일본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된 연수나 준비 기간 없이 수업이 시작된 거죠. 한 일본어 교사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일본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민망합니다. 교사들의 자신감 부족은 곧바로 수업질에 영향을 미쳤어요. 학생들도 교사가 확신을 갖고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죠. 한 학생은 선생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싸늘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어머니 한 분은 아이가 일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차라리 다시 한글을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그때는 아이가 재미있어 했는데 지금은 일본어 시간만 되면 우울해해요. 또 다른 학부모는 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한글을 배울 때는 아이가 집에 와서 배운 내용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어는 그냥 숙제로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대조적이었어요. 예전에 한글 수업을 참관했을 때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어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만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작 학습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어요. 학습 효율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교육이 도입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OECD 국제언어이해 평가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태국 학생들의 제2외국어 이해도가 전년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국 학생들의 언어 분석 능력, 읽기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문자 해독 능력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평균 점수가 무려 20%나 떨어진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부 항목별 결과였어요. 문자 인식 속도, 언어 구조 이해력, 창의적 표현 능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태국 학생들의 성취도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의 성취도 하락이 두드러졌어요. 반면 같은 시기 한국어를 선택한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학생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어요. 베트남의 경우 한글 교육 도입 후 학생들의 전반적인 언어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 학습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표정도 어두웠고 참석자들 모두 말없이 자료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문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왜 여기만 모를까?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학습자의 사고력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를 배운 다른 나라 학생들의 창의성 지수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학습자의 사고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계적 사고를 기르게 되고 이것이 다른 영역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매우 과학적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규칙을 익히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죠. 반면 복잡한 문자 체계는 오히려 학습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반면 태국 학생들은 복잡한 일본어 문자 체계 때문에 오히려 학습 부담만 늘어난 상황이었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익혀야 하는 부담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언어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전반적인 사고 능력과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한글 교육을 포기한 태국의 선택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그 다음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작스럽게 자국 학생 우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국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태국 교육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측에서 약속했던 교사 파견, 교재 지원, 연수 프로그램 등이 모두 중단된다는 통보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결정이 태국 측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는 식이었죠.
니시다를 비롯한 일본 교육진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연히 공항에서 떠나는 니시다를 만났는데 그의 태도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도 자국 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는 무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태국에 투자한 교육 인프라는 어떻게 하죠? 제가 물어보자 니시다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태국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죠. 우리는 충분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국 측에서 지원 연장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일본의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이었죠.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태국은 제대로 된 일본어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학습에 실패한 아이들과 혼란뿐이었어요. 일본어를 배우느라 고생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교육계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 학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글을 배울 때는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일본어로 바뀐 후로는 공부하기 싫어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태국 전역에서 속출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일부는 아예 외국어 공부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석상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표했죠. 일본의 달콤한 제안에 혹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화근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태국 교육부는 뒤늦게 한국의 교육 모델을 다시 참고하자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태국의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교육부는 마침내 한국 측에 교육 교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부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어요. 정책적 신뢰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한글 교육을 중단했던 과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았어요. 당시 한국에서 파견되었던 교육 전문가들이 갑작스럽게 철수해야 했고 이미 진행 중이던 여러 프로젝트들도 중단되었거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한글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죠. 무엇보다 해외 한글 교육 확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수연에게 연락을 취해서 태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수연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한글 교육을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고요? 하면서 놀라워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케일라 씨, 한글은 기회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국이 진정으로 한글 교육을 원한다면 단순히 커리큘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수연은 한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한글은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소통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구로만 접근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저는 수연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한글을 하나의 언어 교육 과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태국이 한글을 포기했을 때 잃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려운 한문 때문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거든요. 그런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태국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했어요. 수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국 측에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수연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태국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교사 양성에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교육은 장사가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수연의 말에는 교육자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태국이 진정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도와드리겠지만 또다시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수연의 말을 태국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반응이었지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의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글 교육 복원은 단순히 커리큘럼 문제가 아니라 태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측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태국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할 것. 둘째, 교사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에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할 것.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것이었죠. 네 번째 조건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태국 측에서 한글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최소 10년간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공식 약속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도 구축해야 했죠. 태국 교육부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한글 인식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글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태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교재 개발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 연수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역사와 철학, 세종대왕의 교육 정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국 교사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깊은 교육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교육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전에 일본과의 협력이 일방적이고 단기적이었다면 한국과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장기적 비전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태국을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로 접근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측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글을 배워야 하는지, 한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태국 교사들도 이런 접근법에 감동받았죠. 한 태국 교사는 연수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한국 교육 철학의 깊이를 새삼 느꼈어요. 연수 과정에서는 실습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죠. 태국 교사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한국 측에서는
태국의 문화적 특성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했어요. 태국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한글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말보다 책임으로 가르치네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는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 교육이 다시 태국 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부터 달랐죠. 체계적으로 준비된 교육과정과 잘 훈련된 교사들 덕분에 학습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학습 속도였어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학생들이 금방 읽기와 쓰기를 익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을 배우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언어 이해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죠. 이는 단순히 한국어만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과목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콕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 나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태국어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니까 다른 언어도 쉽게 느껴져요. 나롱의 말에서는 한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뿌리아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한글은 규칙이 있어서 좋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만 알면 모르는 단어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는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학생들 스스로가 한글의 장점을 체감하고 있었던 거죠.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한 교사는 한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의 향상이 두드러졌어요. 이런 변화는 학습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글 교육을 다시 시작한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이해력, 창의성 지수, 학습 만족도 모든 영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곧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게 되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태국의 사례를 한글 언어학습의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분석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글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 능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학습자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사용하게 만드는 한글의 특성이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교실에서 학생들이 한글로 시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쓴 시에서 한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 같아요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다시 공부하는 재미를 찾았다며 기뻐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아이의 전반적인 학습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다른 과목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거든요. 태국 사회 전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을 단순한 정책이나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된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게 된 거요.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글 교재를 펼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단순한 문자 안에 사람을 향한 질서와 배려가 담겨 있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이자 배우는 이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글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거예요. 배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겠죠. 진정한 교육은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